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심혈관계 건강의 두 번째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오메가3하고 이쪽에 대한 건강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또 한번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생각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자. 먼저 질문해 볼게요. 자, 덴마크 의사 존 다이버그 박사가 에스키모인들이 이상하게 고지혈증,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먹는데 이상하게 유럽인들에 비해서 심장병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답은? 오메가3. 그렇지. 오메가3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들이 주로 먹었던 게 물개, 물범 이걸 먹었는데 물개, 물범 속에 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고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구를 해서 오메가3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오메가3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혈중 중성지방, 포화지방이죠.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혈이 심할 때는 사실 오메가3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메가3를 먹지 않으면 몸에 뭐가 생긴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혈전이 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보면 혈압 조절하는 데는 코큐텐이 좋잖아요. 혈행 개선, 혈액순환 좋게 하는 데는 오메가3가 좋고요. 그 다음 좀 이따 배우게 되는 GLA하고 은행잎이 좋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는 오메가3가 좋고 물론 뭐 관리도 좋아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데는 오메가3도 괜찮습니다. GLA, 레스틴, 그 다음에 갈이, 그 다음에 산화를 억제하는 데는 바이타민 E, 코큐텐, 뭐 그 외에도 딴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비타민 B, 좀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우리 지방산, 지방의 분류에는 보면 크게 포화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불포화가 있죠. 그래서 이 포화와 불포화의 구분은 뭘 한다?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불포화,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불포화도 이중결합이 한 개 있으면 단일, 여러 개 있으면 다중불포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다중불포화는 크게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없다. 그 다음에 단일 불포화는 이중결합이 한 개가 있다. 다중불포화는요,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다. 그런데 이 다중불포화는 아까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거는 바로 뭐하고 관련돼 있다? 이중결합의 위치가 6번째 있어. 그러면은 오메가6, 그죠? 대표적인 게 GLA잖아요. 자, 이중결합 위치가 시작하는 게 3번째 있어. 그럼 이거는 오메가 뭐다?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방산 불포는 아까 보면은 이제 포화지방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없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동물성 지방, 고소한 동물성 지방인데 야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고체화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야자유하고 팜유가 대표적인 포화지방산이에요. 그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상온에서는 식물성 그죠? 이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특징은 뭐냐면 유연해요. 그래서 구조가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주로 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어디? 세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밖에 보면은 방음막인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바로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막이 만약에 포화로 있으면 이거는 구조 변형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나쁘게 되고요. 불포화가 되면 세포막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포막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의 투과성이라든지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오메가고 불포화고 포화지방은 나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포막의 불포화가 높아지면 세포는 건강해진다. 그죠? 건강해진다. 그래서 포화지방의 문제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포화지방이 우리 혈액 내에 들어가가지고 혈관 내에서 둥둥 떠다닌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포화지방이 또 결국은 뭐냐면 혈중의 중성지방도 높이지만 콜레스테롤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이고 HDL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화지방 섭취가 많으면 오메가3가 줄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체내 중성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점점 육류 섭취를 많이 하고 또 육류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란 말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되면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져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다. 그죠?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포화지방은 나쁜 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오메가도 있잖아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오메가3는 자연산, 오메가6는 식물성인 인공산이잖아요. 근데 권장하기로는 자연산인 오메가3를 한 1 먹으면 오메가6를 한 4에서 8 정도 먹어주면 더 좋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요? 여기 이제 모유이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1대 20, 더 심한 경우는 1대 100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메가3가 좋은 거고요. 오메가6는 뭐라 그랬어요? 기회주의 기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옥수수랑 포도씨유, 대두 이런 거는 주로 인공산 우리가 재배하는 기름인데 주로 뭐가 많아? 오메가6 많죠. 그런데 요 중에서도 들기름하고 아마인유만 특이하게 오메가3가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은 거고요. 이거 외에 또 어디 있어요?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대강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오른쪽에 보면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등푸른 생선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리놀렌산 중에서 뭐 알파. 그래서 알파 리놀렌산이 뭐로 바뀐다? EPA로 바뀌고 EPA가 다시 뭐로 바뀐다? DHA로 바뀌어요. 이제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 거니까.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알파 리놀렌산을 먹이로 먹고 등에서 EPA, DHA로 바꾸는데 야는 그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생체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 뭐 루코트리엔, 드론복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계열? 짝수가 아니고 홀수 계열, 3, 5 계열에 의해 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이제 아시죠? 그래서 좋은 기름은 뭐예요? 염증을 떨어뜨린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염증 유발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메가3하고 이 오메가6가 있어요. 오메가6는 주로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재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요, 시작이 뭐냐면 알파가 아니고요, 리놀렌산 중에서도 무슨 뭐냐면 감마 리놀렌산이에요. 그래서 감마 리놀렌산이 여기에 나쁜 기름으로 되면 동물성인 아라키도산으로 바뀌면요, 이건 나쁜 기름이 돼요. 그래서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이 아라키도산으로 바뀌면 아라키도산은요, 짝수 계열에 의해 가지고 나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야는 기회주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알칼리가 돼요. 비타민도 먹고 미네랄도 먹고 내 몸이 건강하면 야는 어떻게 된다? 아라키도는 안 바뀌고
그냥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가서 홀수 계열이죠. 1계열로 가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해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자, 필수지방산 중에서 간말리롤렌산은요. 아까 말해서 1계열이라고 그랬죠. 간말리롤렌산은 내 몸 상태 좋아지면 1계열에 해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하고요. 오메가3, 6 중에서도 아라키돈산으로 가는 경우는 2계열에 의해가 나쁜 기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EPA, DHA, 오메가3는 3계열이나 5계열에 의해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아이코사노이드 가는 거는 아까 뭐 프로스타글란딘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체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오메가6는요. 이게 육류로 가게 되면 나쁜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억제하고 염증을 심하게 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EPA, DHA, 오메가3는 3개월에 해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했는 얘기 또 복습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 오메가3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다른 팀 모 리더가 저한테 혈중에 중성지방이 높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지혈증이 진단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3를 먹어야 돼요. 오메가3. 근데 이 오메가3가요.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요. 부정맥에 해가지고 심장도 튼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혈액순환과 심장질환과 뇌질환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오메가3예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오메가3에는 목 위쪽은 DHA, 목 아래쪽은 EPA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메가3를 많이 먹어주면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그래서 주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여튼 심장질환이 있다, 아니면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다, 혈압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게 지금 이거예요. 보시면은 맨 위가 이게 총지방인데 총지방량이 확 늘었죠. 근래 들어가지고. 그런데 뭐가 늘었냐면 맨 위가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이 확 늘었어요. 또 뭐가 늘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여기 뭐냐면 오메가6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트랜스 지방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나쁜 거는 다 늘고 있는데 뭐가 몸에 좋은 오메가3는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식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메가3를 먹으면 어떻게 돼? 비리잖아. 그래서 잘 안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가 오메가3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요. 보통 건강한 성인은요. 생선을 일주일에 4토막, 그 다음에 뭐 들기름, 카날리아임 이런 걸 많이 먹으래요. 그리고 심장이 문제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매일 먹으래요.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메가3를 먹지 않으면은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관에 문제 있는 사람 안 먹으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이 문제 있다 싶으면은요, 연어 1토막, 고등어 5토막, 참치 7토막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무섭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혈액순환이 나쁘고 혈관이 나쁘고 심장질환이 문제 있으면 1번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좀 들어오신 분들, 모 리더님들인데 우리는 반드시 오메가3를 먹어야 돼요. 특히 세몬 오메가3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혈액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드셔야 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다. 오메가3를 더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주 리더님, 신랑분은 반드시 오메가3 먹고 있죠?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큐텐이에요. 제가 코큐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코큐텐이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 내에서 산소 호흡을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중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코큐텐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공정 잘 돌리기 위해서 코큐텐이 존재하는데 주로 어느 장기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혈액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심장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간, 이런 장기에
코큐텐이 항상 있어요.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코큐텐의 농도가 확 떨어지는데 특히 어디? 심장 쪽에 코큐텐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심장과 콩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드니까 심장 쪽에서 문제 일어날 수 있겠죠. 에너지도 못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 코큐텐이 또 다른 역할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할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코큐텐은요, 1번 혈압 조절. 아까 사실은 1차적인 기능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세포 내 세포 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임상적으로는요, 코큐텐이 혈압 조절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산화질소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산화질소를 활성화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뭐냐? 혈관 속에 있어서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NO인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농도가 떨어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코큐텐을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꼭 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도 떨어뜨리고 확장기 혈압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코큐텐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지금 여기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코큐텐은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40대에 자꾸 피곤해지고 에너지 잘 못 만드는 사람한테는 코큐텐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간말이론산 이야기 좀 할 건데요. 간말이론산은 어쨌든 내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좋은 기름 역할을 해요.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 아이코사노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염증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까 했지만 리놀렌산이 간말리놀렌산을 바뀌어 가지고 이게 어디로 안 가야 된다고 아라키돈산을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아라키돈산 가지 않고 바로 1계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군을 넣어줘야지만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서 좋은 기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이요.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요. 아까 뭐하고 똑같아? 코큐텐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죠?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간말이론산이. 그 다음에 혈관 확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기능은요. 뭐하고 똑같다? 오메가3와 똑같은 거예요. EPA, DHA가 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해서 간말이론산은 1계열에 의해 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하고 프로스타글란딘 오메가3는요 그 자체로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오메가3는 3계열이나 5계열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간말리론산은 1계열에 의해 가지고 짝수계열이 아니고 홀수계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6 간말리놀렌산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여성 갱년기 장애에 도움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 간말리놀렌산이요. 아까 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혈중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가지고요. 이걸 세포내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말리놀렌산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그럼 1번으로 간말리놀렌산 쓸 거냐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니지 싶어요. 저는 만약 1번을 쓴다면 뭘 처방할 것 같다? 오메가3 또는 뭐예요? 코엔자임 Q10, 그죠?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잖아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레시틴.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쓸 거고 2차적으로 간말리놀렌산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오메가3하고 이 오메가6하고를 같이 써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간말리놀렌산이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를 생성해가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오메가3하고 GLA 같이 썼더니만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싶으면은요, 오메가3 쓰면서 오메가6 같이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엄청 빠를 거란 말이고. 또 그 외에 뭐, 갈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큐텐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레시틴이라든지 다 도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메가3하고 오메가6를 같이 쓰면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아주 좋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L, LDL 이야기인데 결론은 뭐냐면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야기하지만요. 이거는 뭐 기준이냐면 혈관 기준입니다. 혈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쁜 거고요. 맞잖아요. 혈관 나쁘게 하니까.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LDL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옮기는 역할. 그러면 뭐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을 어때요? 혈액 내에서 막 돌아다니게 하겠죠. 이 혈관 나빠져요. 그래서 이걸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요. 저밀도의 지방 단백질인데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은 운반체예요. 운반체인데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LDL은 혈액 내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나쁜 거다. HDL은요. 조직 내에 있는 거를 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청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HDL은 좋은 기름이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간에서 혈관을 가지고 가는 거는 LDL, 나쁜 놈. 그 다음에 혈관에서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기는 거는 좋은 놈, HDL. 조금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했고요. 콜레스테롤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레시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새로 나왔잖아요. 사실 이 레시틴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은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없애는 아주 복잡한 기준인데 이걸 우리가 뭐 다 이해는 못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이 혈전을 없애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것이 레시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레시틴 어디 많이 있죠? 뇌에 많죠. 뇌 세포막이 많죠. 그래가지고 뇌 세포막에서 이 많기 때문에 뇌 기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력하고 치매죠.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레시틴인 거예요. 그래서 레시틴은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도움을 줘서 뇌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이 있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시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과 혈액 내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치매라든지 뇌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기억력. 자, 그 다음에 혈관 가면은요. 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 플라그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정상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산화돼 버려요. 산화되면 불안전해지거든요. 불안전해지는 콜레스테롤은요. 혈관병이 갖다가 들어붙어 버려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런다? 플라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그는 바로 혈전이 되겠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디 팍 막혀버리면 뭐예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이타민 E란 말이에요. 혈중 지방의 산화를 예방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 E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타민 E만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리, 오메가, 세모노 오메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있는데 결국 이 비타민 E가 그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은요, 혈중, 특히 경동맥에 있는 플라그가 적게 쌓이는 걸 확인됐고요. 혈전 형성에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게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우리가 드는 거, WS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아까 했지만 세모노메가 들어있죠. 그 다음 갈리 들어있죠.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경 환자한테 비타민을 만약에 적게 섭취했더니만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3배 증가하더라. 그죠? 그래서 비타민 E는요, 지방 산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이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세포막의 산화를 예방한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도 있잖아요. 혈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호모시스테인이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전도 생기고 만성질환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비타민 B 중에서 6번, 9번, 12번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바꿔주는 거는요, 비타민 12번하고 9번이에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을 바꾸는 거는 6번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냥 비타민 B 중에서 6번, 9번, 12번이 혈중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요거는 아직 연구 중이에요. 비타민 C가 우리가 대표적 항산화제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기능, 지난번에 내가 비타민 C에 대해서 또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 비타민 C가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요즘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똑같아요. 혈압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고, 그죠? 이런 기능이 있다 안 하고 이제 연구되고 있지만, 그럼 비타민 C를 1차적으로 쓸 거냐? 그건 아니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 내재 영양소도 있죠. 그죠? 이런 식물 농축물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산화, 항노화 다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식물 영양소 중에서도 혈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식물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겠구나 우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도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장청, 내청 이전에 장청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죠. 즉 장이 깨끗한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도 결국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도 장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먼저 마무리예요. 심혈관 건강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뭘 선택할 거냐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만약에 심혈관 질환을 통해 가지고 또 월경증후군이나 여성 질환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간말리를사는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두뇌 건강이다. 그다음 콜레스테롤이다. 그럼 뭐예요? 레시틴. 그죠? 만약에 혈압이다. 그럼 뭐예요? 코엔자임 Q10, 에너지 생산, 항산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 엄청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자주 반복해서 강의를 많이 해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해되지 싶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오메가3는 다시 보면 정리할게요. 오메가3는 자연산인데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등푸른 생선을 먹게 되는 게 알파리루렌산이에요. 알파리루렌산이 EPA DH로 가고요. 여기 뭐로 간다고요? 3계열, 5계열인 홀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랜딘 통해서 좋은 기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메가6는요. 리놀레산이 감마 리놀레산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감마가 그대로 프로스타글란딘 1계열로 가면 좋은 기능 역할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나쁜 몸 상태가 나쁘다. 그래서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없다. 혈액이 뭐로 바뀐다고요? 아라키돈산으로 바뀌면서 나쁜 기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 요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오늘 제가 했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아마 미진 리더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제 강의 오늘 강의했는 거 한 90% 이상 다 이해되시죠? 예, 저는 그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자꾸 복습해가지고 우리 이걸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거를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강의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고요.